내 평생 모은 돈이 단 한순간에 사라진다면,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냥 넘기시겠습니까? 혹시 지금도 뼈 건강을 위해 칼슘 영양제, 단백질 파우더 꼬박꼬박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정말 안타깝지만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도 어느 날 겨울철 빙판길에서 한번 잘못 넘어지는 그 순간 병원비로 1,000만 원이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어르신들 대부분이 이건 뼈에 좋다 믿고 해온 그 모든 노력이 사실은 이것 하나를 몰랐기 때문에 전부 헛수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관절 골절 수술비만 평균 500만 원입니다. 여기에 간병비, 수개월간의 재활 치료비까지 더하면 1천만 원은 금방 넘습니다. 하지만 더 고통스러운 건 돈 문제가 아닙니다. 힘들게 모은 노후 자금이 병원비로 사라지고 자식들에게까지 부담이 전가되면서 드는 자괴감과 미안함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노년기의 골절은 단순히 뼈 하나가 부러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존엄성과 가족의 행복까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절망이 아닌 희망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비극을 막을 수 있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실천할 수 있는 기적의 방법이 존재합니다. 많은 분들이 뼈 건강에 좋다고 칼슘, 단백질에만 집중하시지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것을 모르시면 그 모든 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저희 병원 환자 중 한 분도 건강관리를 누구보다 철저히 하셨습니다. 매일 우유에 검은 콩을 갈아 드시고 단백질 보충제까지 빠짐없이 챙기셨죠. 그런데 겨울철 살짝 미끄러졌을 뿐인데 고관절이 산산조각 났고 병상에서 통장 잔고가 바닥나가는 걸 보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하며 눈물 흘리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그분이 알지 못했던 단 한 가지. 그것이 바로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더 이상 시간과 돈을 헛되이 쓰지 않고 당신의 뼈와 통장 두 가지를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진짜 비결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서론 따로 본론 따로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니 계속 이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뼈 건강을 위해 칼슘을 꼭 챙겨 먹어야 한다는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요즘은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도 줄고 뼈도 약해진다며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좋은 영양소를 매일 정성껏 챙겨 먹어도 정작 뼈는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골밀도가 떨어졌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뼈를 짓는 재료만 생각하고 그 재료를 제대로 붙여주는 접착제 역할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무리 좋은 벽돌과 철근이 있어도 그것들을 단단히 붙여줄 시멘트가 없으면 집은 금세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그 시멘트 역할을 하는 것이 비타민 K2입니다. 많이 들어보셨나요? 아마 대부분은 비타민 K라는 말은 들어보셨겠지만 K2는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혈액을 굽게 만들어주는 건 비타민 K1입니다. 그런데 뼈 건강에서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이 비타민 K2입니다. 비타민 K2는 칼슘을 정확히 뼈로 보내주는 안내자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챙겨 드신 칼슘은 처음엔 몸속을 떠다닙니다. 그런데 비타민 K2가 부족하면 이 칼슘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엉뚱한 곳에 쌓이게 됩니다. 가장 흔한 곳이 혈관, 심장, 신장입니다. 이게 바로 혈관 석회화입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려고 먹은 칼슘이 오히려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어 심장병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K2가 부족한 사람은 충분한 칼슘을 섭취해도 뼈로 잘 붙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뼈에 칼슘을 붙여주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 단백질이 비타민 K2 없이는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에서 진행된 한 연구가 있습니다. 60세 이상 여성들을 대상으로 3년간 비타민 K2를
꾸준히 섭취하게 했더니 섭취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고관절 골절 위험이 약 77% 줄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수치로만 봐도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사례는 많습니다. 예전에 제 환자 중에도 매일 칼슘 영양제를 먹던 70대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식사도 정갈하게 잘 챙기시고 뼈에 좋다는 음식은 다 드셨죠. 그런데도 어느 날 계단에서 살짝 미끄러진 후 고관절이 부러져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병원 검진 결과 혈관에 칼슘이 쌓인 흔적이 있었고 뼈는 오히려 약해져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비타민 K2는 한 번도 챙겨 드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비타민 K2는 어디에 들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치즈입니다. 특히 자연 발효 과정을 거친 경성 치즈, 말하자면 딱딱한 치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체다 치즈, 고다 치즈 같은 것들이죠. 이런 치즈는 하루에 한 장만 먹어도 비타민 K2를 꽤 많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발효 음식 중 나또에도 비타민 K2가 풍부합니다. 나또는 일본식 청국장인데 냄새 때문에 꺼리시는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별미가 될 수 있고 무엇보다 뼈를 위해서는 큰 도움이 됩니다. 대신 나또를 드시기 어렵다면 치즈나 계란 노른자를 통해서라도 비타민 K2를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먹는 게 좋을까요? 비타민 K2는 기름에 녹는 성질이 있습니다. 즉 기름기 있는 음식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치즈를 통밀빵 위에 올려 아침 식사로 먹거나 달걀과 함께 요리해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치즈를 드실 때는 너무 짠 제품은 피하셔야 합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칼슘을 몸 밖으로 빼내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고칼슘 치즈라 해도 나트륨 함량이 높다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제품을 고르실 때는 칼슘 함량과 함께 나트륨 수치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비타민 K2는 한 번에 많이 먹는다고 바로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꾸준히 매일 일정하게 먹어야 몸에 축적되어 제대로 된 작용을 합니다. 뼈 건강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매일 꾸준한 한 걸음이 결국 큰 차이를 만드는 마라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칼슘과 단백질만 챙기셨다면 이제부터는 반드시 비타민 K2까지 함께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여러분이 드시는 영양소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뼈에 제대로 도착하고 단단하게 붙고 오래도록 유지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재료만 잔뜩 쌓아놓고 시멘트를 빼놓으면 건물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튼튼한 뼈는 먹는 양보다 흡수하고 붙이는 힘이 좌우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비타민 K2와 꼭 짝을 이루는 또 하나의 핵심 파트너 마그네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조합이 갖춰져야 비로소 진짜 뼈 건강의 기본이 완성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비타민 K2가 칼슘을 뼈로 잘 인도해주는 길잡이라면 이제 꼭 함께 챙겨야 할 또 하나의 조력자, 바로 마그네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칼슘은 잘 챙기시지만 마그네슘은 생소하거나 중요성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마그네슘이 없으면 아무리 칼슘을 열심히 먹어도 우리 몸은 그 칼슘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소 타보신 적 있으시죠? 시소는 양쪽 무게가 비슷해야 재미있습니다. 한쪽이 너무 무거우면 한 사람은 하늘에서 붕 뜬 채로 아무것도 못하고 반대쪽은 땅에 박힌 채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의 관계가 딱 그렇습니다. 둘이 균형을 이뤄야 몸속에서 제대로 작동합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의 이상적인 비율은 2대 1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요즘 사람들은 칼슘은 넘치게 먹고 마그네슘은 턱없이 부족한 식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유나 치즈는 많이 먹지만 마그네슘이 풍부한 현미, 해조류, 견과류 등은 자주 안 드시죠. 이렇게 되면 몸 안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문제는 칼슘이 뼈에 잘 안 붙는다는 것입니다. 칼슘은 비타민 D가 있어야 장에서 흡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 D를 몸속에서 활성화시키는데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이 없으면 비타민 D는 제 기능을 못하고 결국 칼슘도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칼슘이 뼈로 가기 위한 문이 닫혀 있는 셈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남은 칼슘이 엉뚱한 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몸에 흡수되지 못한 칼슘은 혈관이나 관절, 근육 사이에 쌓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혈압이 올라가거나 혈관이 딱딱해지고 관절이 아프고 뻣뻣해지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를 흔히들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 원인을 들여다보면 마그네슘 부족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 바로 근육이 자주 뭉치거나 쥐가 나는 증상입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나서 깜짝 놀라 깨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것 역시 마그네슘 부족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칼슘은 근육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둘 사이 균형이 깨지면 근육이 풀리지 않고 계속 수축된 상태로 남아버립니다. 그래서 눈밑이 파르르 떨리거나 다리에 쥐가 자주 나고 목이나 어깨가 뻣뻣해지는 증상이 생깁니다. 이쯤 되면 마그네슘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이 마그네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연에서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해조류입니다. 미역, 다시마 같은 바닷속 채소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함께 들어있어 균형이 아주 좋습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밥을 지을 때 다시마 한 조각만 넣어도 훌륭한 마그네슘 공급원이 됩니다. 또 하나,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입니다. 하루에 한 줌, 그러니까 손바닥 안에 들어가는 양만 드셔도 충분한 마그네슘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단 너무 많이 드시면 열량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적정량이 중요합니다. 현미도 좋은 선택입니다. 백미보다 섬유질도 많고 마그네슘 함량도 높습니다. 식사 중 한 끼라도 현미밥으로 바꿔보는 것 그 자체로 뼈 건강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바나나도 마그네슘이 풍부한 과일입니다.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기 때문에 아침에 간단히 드시거나 간식으로 챙기기 좋습니다. 마그네슘을 음식으로만 챙기기 어렵다면 보충제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하루 권장량은 성인 기준 300mg에서 400mg 정도입니다. 간혹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설사나 복통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음식으로 섭취를 우선으로 하시고 부족할 때만 전문가 상담 후 보충제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칼슘과 마그네슘은 꼭 짝을 이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칼슘 영양제를 드시고 있다면 반드시 그만큼의 마그네슘이 함께 들어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뼈로 가야 할 칼슘이 혈관에 쌓이거나 소변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운동도 마그네슘 흡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하루 30분 가볍게 걷기나 스트레칭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영양소가 골고루 전달됩니다. 특히 햇볕을 받으며 걷는 것은 비타민 D와 마그네슘, 칼슘이 동시에 작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재활의학과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이상 햇볕을 쬐며 걷는 운동을 3개월 동안 꾸준히 한 60세 이상 여성들 중 80% 이상이 골밀도 수치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식단도 함께 조절하셨습니다. 이처럼 뼈 건강은 어느 한 가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칼슘 하나만 믿고 달리다 보면
오히려 병원비로 수백만 원이 날아가는 결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이고 그 중심에 바로 마그네슘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식탁에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를 조금씩 더 올리고 아침 간식으로 바나나 한 개, 하루 한 줌의 견과류, 그리고 가끔은 현미밥 한 끼. 여기에 꾸준한 걷기 운동만 더해도 여러분의 뼈는 지금보다 훨씬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타민 K2와 마그네슘, 즉 뼈를 붙이고 지키고 오래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두 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모든 영양소가 자연스럽게 들어있는 음식들, 다시 말해 영양제보다 더 뛰어난 진짜 음식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돈 들이지 않고 실천 가능한 방법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뼈 건강은 칼슘만으로는 절대 완성되지 않습니다. 칼슘이 뼈에 잘 붙도록 도와주는 비타민 K2, 칼슘이 몸속에서 제 역할을 하도록 돕는 마그네슘. 이 둘이 균형을 이뤄야 비로소 뼈는 단단해집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영양제로 하나하나 챙겨야 할까요? 다행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식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몇 가지 음식만 잘 챙겨 드셔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바다에서 온 선물 다시마와 미역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역은 국 끓일 때만 드시고 다시마는 국물 우릴 때만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뼈 건강에 필요한 거의 모든 영양소를 담고 있는 완전체 식품입니다. 먼저 칼슘이 풍부합니다. 마른 다시마 100g에는 약 70mg 이상이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이 수치는 우유보다도 높습니다. 마른 미역 역시 칼슘이 아주 풍부하고 무엇보다 마그네슘까지 함께 들어 있어 칼슘과 마그네슘의 균형이 자연스럽게 맞춰집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 비타민 K1도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이 비타민 K1은 몸속에서 K2로 전환되어 칼슘을 뼈에 잘 붙게 도와줍니다. 물론 직접적인 K2만큼은 아니지만 꾸준히 섭취하면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나트륨과 콜레스테롤을 배출해주는 성분까지 있어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가장 쉬운 섭취 방법은 밥 지을 때 다시마 두세 조각을 넣는 것입니다. 밥맛도 좋아지고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게 됩니다. 미역은 초무침으로 만들어 드시거나 간단한 미역국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이때 식초를 조금 넣어주시면 칼슘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두 번째 음식은 밭에서 나는 고기, 두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두부는 단백질만 풍부한 줄 아시지만 사실 두부는 제조 방식에 따라 칼슘이 아주 풍부한 식품으로 바뀝니다. 두부를 만들 때 콩물을 굳히는데 사용하는 응고제 종류에 따라 칼슘 함량이 달라지는데 염화칼슘이 아닌 황산칼슘을 사용한 두부는 칼슘 함량이 높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두부 중에는 포장지 뒷면에 칼슘 함량이 표시되어 있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우유 한 컵보다 더 많은 칼슘이 들어있는 두부도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여성분들께는 두부가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이유는 두부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 때문입니다.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해 폐경 이후 급격히 줄어드는 뼈 손실 속도를 늦춰줍니다. 두부는 기름에 부쳐 먹는 게 가장 일반적인데 이때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쓰면 비타민 K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 뼈 건강에 더 좋습니다. 또 계란과 함께 계란찜을 만들어 드시면 비타민 D까지 더해져 칼슘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매일 식탁에 반모 정도의 두부만 올려도 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음식은 조금 의외일 수 있습니다. 바로 치즈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즈를 고칼로리 음식이라고만 생각하시지만 잘 고른 치즈 한 장은 그 어떤 영양제보다도 효과가 뛰어난 뼈 건강식입니다. 특히 경성 치즈라 불리는 단단한 치즈, 체다나 고다처럼 오래 숙성된 치즈는 비타민 K2가 풍부합니다. 또한 우유를 농축해서 만든 치즈는 칼슘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고칼슘 치즈의 경우 한 장에 300mg에서 많게는
500mg의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하루 권장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흡수율입니다. 멸치나 채소 속 칼슘은 흡수율이 20% 전후인 반면 치즈에 들어있는 칼슘은 40% 이상 흡수됩니다. 적은 양을 먹어도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죠. 치즈는 아침 식사 때 통밀빵에 한 장 올려 드시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또 샐러드 위에 잘게 찢어 뿌리면 간식으로도 좋습니다. 특히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토마토에 들어있는 비타민 K가 칼슘 흡수를 도와 최고의 궁합을 이룹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일부 치즈는 나트륨이 많고 지방 함량도 높은 편입니다. 하루 한두 장 정도로 적당히 드시는 것이 좋고 포장지 뒷면에 나트륨 수치를 확인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이 세 가지 음식 다시마와 미역, 두부, 치즈는 각각의 영양소만 좋은 것이 아니라 함께 먹었을 때 더 큰 시너지를 냅니다. 바다에서 온 해조류로 칼슘과 마그네슘을 채우고 밭에서 난 두부로 단백질과 칼슘을 더하며 치즈로 비타민 K2와 칼슘을 흡수까지 완성하는 것입니다. 돈 들이지 않고 매일 식탁에 조금씩만 추가해도 됩니다. 하루 한 장의 치즈, 한 줌의 미역, 반모의 두부. 이렇게 간단한 습관이 병원비 1,000만 원을 막을 수 있는 진짜 건강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기 전까지는 칼슘이 많으면 뼈가 튼튼해지는 줄만 아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을 기점으로 여러분은 뼈 건강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바로 균형과 조화를 아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비타민 K2, 마그네슘, 칼슘 이 세 가지는 뼈 건강의 세 축입니다. 하지만 이걸 각각 따로 영양제로 챙길 필요도 없습니다. 다시마와 미역, 두부, 치즈처럼 우리 식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음식들만 잘 챙기셔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습관입니다. 건강은 큰 결심보다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프고 나서야 뒤늦게 건강을 돌아보곤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이미 첫 발걸음을 내디디셨고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10년, 20년 후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지키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닫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고 또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하고 정확한 건강 정보를 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혹시 주변에 아직도 칼슘만 열심히 챙겨 먹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 꼭 한번 공유해 주세요. 그런 거 봐서 뭐가 달라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병원비 1,000만 원을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응원의 댓글 한 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응원이 됩니다. 또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직접 겪으셨던 경험이나 가족 이야기가 떠오르셨다면 그 사연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나누는 지식이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